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미는 뭉쳐산다 개무산입니다. 경제는 침체 국면에 들어섰는데 증시로 투자자들은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죠. 지금은 달러냐 주식이냐. 이미 지난주 제 영상을 보시고 포지션을 동일하게 가신 분들은 달러를 들고 계실 텐데요. 저와 같이 최근 시장을 살펴보면서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자산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와 달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근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유가입니다. 최근 석유 생산량 감산 합의 기대로 인해서 유가가 WTI 기준으로 거의 1배럴당 30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또 속보가 떴는데요. 6일 예정이었던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가 사우디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다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튼 일단 연기가 되었지만 다가올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에서 과연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감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시장이 원하는 수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루 1000만 배럴 정도의 감산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배럴당 40달러 정도는 되어줘야 유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셰일 기업들의 평균 원가가 배럴당 약 36달러 정도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할 것은 이 유가 감산 합의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언급드렸었지만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의 유가 전쟁은 사실상 미국이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셰일 기업이 바로 그 중심에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번 석유 생산량 감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월 3일자 CNN 기사를 보면 미국 석유 연구소의 마이크 소머스 대표는 백악관 회의에서 석유 생산 감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석유 산업은 시장 경제에서 운영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사우디처럼 미국은 정부가 석유 감산을 강행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닐 뿐더러 정부가 석유 생산량 감산을 기업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1000만 배럴이면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당연히 전례 없는 감산 규모이고요. 오펙 플러스 이외의 산유국들도 동참해야 가능할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올라선 미국이 적극적으로 생산량 감산에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산유국들에게 석유 생산량 감산을 요구한다면 시장이 기대했던 감산 협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유가 전쟁이 긍정적으로 전환된다고 가정을 해도 이미 전 세계에 만연하여 퍼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유가 이슈로는 경기 침체를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격적인 결과였던 미국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셋째 주 때 330만에 청구 건수가 나왔을 때도 쇼킹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660만 건의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에도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최대치가 65만 건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의 말이죠. 그런데 그 수치의 10배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은 와닿으시죠? 이렇다 보니 지난주 98포인트까지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가 또다시 100포인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나마 한국을 포함해 통화 스와프가 가능했던 나라들은 초기에 환율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외 나라들은 환율 방어를 할 수가 없었죠. 미국이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넘었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달러에 대한 투자는 결국 자국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높다고 해도 달러 투자에 앞서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고려해야 될 지표는 원화와 달러 간의 환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통화 스와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환율 방어를 위한 임시적인 완화 정책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높고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결국 달러 해외 역성금은 지속화가 되고
결국 환율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화 스와프로 121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지금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123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1250원대를 다시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환율이 주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외인들은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를 환전해서 자신들의 국가로 역송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도 아직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죠. 4월은 배당 시즌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정된 외국인 배당금만 3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외인들은 14조 원의 주식을 매도했고 현재 21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포지션은 순매도인데 이들이 저 배당금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돈으로 다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달러로 환전해서 역성금을 할까요? 있는 주식도 매도해서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나가는 마당에 다분히 달러로 환전해서 역성금을 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불렸던 한국은행의 RP 매입은 시장에 약 5조 원을 공급하게 되었고요. 역시 4월인 이번 달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장의 원화가 풀리게 되었으니 당연히 원화 약세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 달러 강세의 힘을 더 실어주게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저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 자산을 주식에서 달러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제 투자 자산은 전부 달러 ETF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 보유는 제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포지션은 일단 4월만큼은 주식보다는 달러입니다. 앞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렸지만 4월 중순에 총선이 있죠. 지금까지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상당히 과감한 정책들을 내놓아주면서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큰 카드는 대부분 소진한 상태에서 과연 총선이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을 뒷받침해 줄까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주식이나 달러 투자에 대한 경험이 아직 적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 영상을 강력히 추천드리니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위기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주식 및 달러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영상이고요. 영상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이번 장에서 잘 살아남아서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미는 뭉쳐 산다 개뭉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